예, 네, 그 아버님 그 예. 몸무게가 체중이 마른 편이세요? 체격이 많이 있으신 편이세요? 보통이세요? 보통입니다. 키가 한 68에 70kg 좀 나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예, 속 쓰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치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이 더 예. 심해질 때가 있고 더 줄어들 때가 있나요? 어떨 때는요, 네. 확 좋을 때는 음. 식은땀이 쫙 나는 게 막 사람 막 틀어질면서 그런 증세가 막 있어요. 그래요, 아버님. 일단 지금 증상 자체가 그렇게 나타나신 것 같고, 걔가 이제 뭐 봄, 여름에 심하다던가, 밤에 심하다던가, 내가 신경 예. 쓰임 심하다던가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신경은 조금 예민한 편인데, 그래, 약국에, 그렇군요. 병원 가가, 의원 같은 데 가가, 음. 신경성약 그런 거 내 먹어도 잘 안 듣더라고요. 네, 잠은 잘 주무시고요, 아버님. 약 먹으면은 잠 잘 자는데, 음. 내가 먹을 때 요즘은 잠 잘 자는 편이라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예, 예, 예. 아버님 증상 자체가 되게 전형적으로 한 방에서 좋아질 수 있는 경우니까요. 예, 보편적인 예. 치료 받으면 잘 좋아지실 것 같고요. 지금 한 예. 10년 정도 그렇게 이제 약 먹고 뭐 치료하시고 뭐 오랫동안 치료하시고 하셨어도 양약 아무리 예. 드셔도 좋아지지 않는 건 그러니까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양약은 좋아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호전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저희가 좋은 방법 잘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예. 아버님 경우는 되게 보편적인 경우라서 예.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차근차근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전화 이제 그 제가 들을 건 다 들었고 차근차근 MC분하고 같이 해서 얘기 잘 드릴게요. 계속 방송 예, 예. 지켜봐 주세요. 예. 네, 아버님. 예, 네, 예.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화를 예. 끊고 나서 계속해서 원장님들하고 10분여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예, 예. 네,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판단을 하시고요. 또 예. 궁금한 점 생기시면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상담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예, 예. 시청해 주세요. 예. 네, 저희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정윤 예. 원장님, 어떠한 증상을 보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증상 자체가 위쪽으로 이제 속이 쓰리거나 아버님 증상처럼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 쓰린 증상이 대표적인데 이게 식후에 밥을 먹고 나서 쓰린 경우도 있고 빈속에 쓰린 경우도 있고 신경 쓰면 쓰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목이 답답한 증상, 또는 연하장애라 그래서 잘 삼키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목 여기가 이제 부으면서 이제 쉰목 소리가 나기도 하고 후두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통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게 마른 기침이나 천식처럼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위산이 역류를 해서 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식후나 빈속이나 신경 쓰면 쓰린 것은 위쪽에 있는 식도나 아래쪽에 있는 십이지장까지 이 위산들이 괴롭혀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나머지 증상들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서 이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는 증상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은 조금 더 위식도의 긴장으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최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뭐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에 좀 걸리기 쉬운 사람들, 특히나 어떤 분들인가요? 예, 일단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걸리기 쉽습니다. 이 자체가 스트레스의 악화로 인해서 바짝 긴장을 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목, 어깨 빳빳하게 굳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식도도 빳빳하게 굳어지면서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인구의 3.5%에서 8% 정도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서구화된 식단과 스트레스로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근접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금융권에 있으면 남자들도 식도염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요. 이 자체가 체중이 좀 증가해서 복부에서 밀쳐오르는 압력이 있으면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임신을 하고 있거나 복부가 좀 비만이 있거나 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 걸릴 수가 있고요. 이 식사랑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남자분들이 음주나 흡연이 많고 커피도 직장에서 또 많이 드시는 편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식도의 튼튼함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역류성 식도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약해진 식도나 위에 기능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음식이나 복부의 압력 증가로 바짝 긴장돼서 위쪽으로 훅 올라오게 되는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증상과 함께 취약한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임대원 원장님, 네.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일단 역류를 하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과식을 해서 이제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여기 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식을 했을 경우에 증상이 심해지고요. 이 식도에 염증이 생겨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자극하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는다던가 되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던가 술을 먹는다던가 특히 이제 뭐 밀가루나 떡같이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는 음식들을 드시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자리에 눕거나 하게 되면 이제 소화가 더 잘 안 되면서 증상이 더 많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탄산이라고 해서요. 신물로 인해서 명치가 아픈 병을 이르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설명 자체도 역류성 식도염과 아주 비슷한데요. 탄산과 그리고 토산, 이 산을 이게 너무 증상이 심해져서 토하기까지 한다라고 해서 탄산과 토산으로 구별해서 서로 다른 치법을 병의 경중에 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암도인 침구 요별에서도 심열과 간열을 주로 주된 원인으로 봐서 심전격, 간전격으로 치료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결흉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흉격이 막히고 답답하고 명치가 이제 그득하고 답답하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흉 같은 경우에도 뭐 한실결흉이다, 뭐 열실결흉이다, 수결흉이다 해서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어도 이 원인이 뭐 차가운 것에서부터 왔냐, 뜨거운 것에서부터 왔냐, 뭐 스트레스로부터 왔냐, 뭐 이런 원인에 따라서 치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수결흉 같은 경우에는 증상 중에 나오는 게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라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 전화 주신 분도 이제 땀이 나면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증상 중에서는 수결흉이라는 것과 좀 유사한 증상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한방 처약과 이제 침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는 한의학적 관점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앞서서도 뭐 대표적인 증상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잖아요. 그쵸. 다른 신체 기관들과 또 다른 질환들 관련 지어서 볼 필요가 있을지 궁금한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른 신체 질환 중에서는요. 아까 앞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화병이랑 굉장히 연관이 맞습니다. 화병 같은 경우에도 요 가운데 전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아픈 경우에 이제 화병이다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통증이 있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정윤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연화 곤란, 이렇게 목 안에 뭐가 이제 걸려 있는 것 같거나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 증상들이 역류 식도염에도 많이 생기는데요. 화병 같은 경우에도 매핵기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인데 목에 뭐가 걸려 있는 듯한데 삼키려고 해도 잘 삼켜지지도 않고 뱉으려고 해도 잘 뱉어지지 않는 그런 매핵기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화병의 대표적인 여러 증상들과 역류식도염이 갖고 있는 여러 증상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 화병도 마찬가지로 우라가 이제 풀리지 않는 화가 여기 맺혀 있어서 생기는 병이고 역류식도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인을 열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유사성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정원 원장님, 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어느 부분을 또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몸에 수도꼭지가 3개가 있어요. 척추에 있는 데서 각각의 신경 분지에 가는데요. 이 목뼈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틀면 이쪽 손 쪽으로 잘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저림이 있으면 우리가 목 디스크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리 저림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뼈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틀어야 샤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면 척추 디스크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소화기에서 나오는 신경은 어디서 나오냐? 흉추, 등뼈라고 하는 이 정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성분들 브래지어 닿는 부위, 요 뒤쪽으로 닿는 부위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세게 눌러보면 다른 곳보다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소화기 쪽으로의 신경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척추에 있는 그 부위들을 좀 치료할 필요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들은 신경계통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장장애, 신경성
장, 뭐 어쩌고 이런 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 쓸 때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항진이 되면서 화병 증상들, 잠을 못 주는 불면 증상들, 머리가 아픈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지면서 식도염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긴장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에 살고 있는 장기들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식도와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에 있는 근육도 중요하지만 목, 어깨 쪽에서 식도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앞쪽에 있는 부분들 눌러보다 보면 빳빳하게 굳어있는 분들이 위식도 질환에서 이 부분이 치료되고 나서 좀 편해지고요. 목, 어깨 쪽 근육도 12번 뇌신경이 가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빡빡하게 굳게 되고 위식도 역류성 질환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위식도 역류 질환은 목, 어깨 근육도 풀리고 신경계도 안정이 돼서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는 상태에서 척추 쪽에서도 정렬이 바르게 되고 바른 자세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때 아주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재원 원장님, 먼저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혈자리라든가 아니면 좋은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좋은 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100가지 경맥이 다 모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백회인데요. 바로 이제 귀 끝을 이렇게 이은 선과 코로부터 이렇게 쭉 이은 요 선이 만나는 요 머리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에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주는 지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회혈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막혀있는 경맥이 뚫리면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도 좋고 막혀있는 질환, 뭐 변비가 있으시다든지 화병이 있으시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막혀있는 증상이 있을 때는 모두 효과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백회라는 자리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것을 하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화병이나 역류성 식도염처럼 위로는 열이 많이 뜨면서 밑으로는 좀 차가워지는 이런 상열, 하한의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지압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소상이란 혈자리입니다. 소상이란 혈자리는 엄지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자리를 요 밑에서부터 이 위쪽 방향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리는 이제 금호 김원경 선생님께서 삼분혈이라는 침법에서 화수가 실한 경우, 방금처럼 상열 하한의 경우에 아주 효과가 좋은 자리로 알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압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류식도염이 있을 때 요 가슴 사이에 있는 전중혈이라는 혈자리가 눌러보면 아픈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자리를 가볍게 이렇게 지압을 해주셔도 좋고요. 치자를 여기다 붙이셔도 효과가 좋은데 치자를 따로 구해서 뭐 붙이고 하긴 어려우시니까요. 치자 성분이 있는 파스 같은 것을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구하셔서 여기에 붙이시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백회혈과 소상혈, 전중혈을 잘 기억하셔서 평소에 이 혈자리 지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치료 방향도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그쵸. 사중훈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전화 주셨던 아버님이 가장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치료 포인트가 위식도 자체, 척추, 그리고 신경성, 그리고 목, 어깨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을 때도 이걸 고려해서 놓을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계, 이런 신경성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손끝에 있는 리모컨 역할하는 혈자리에 놓는 사암침, 그러니까 손발에 침을 놓는 요법이 있고 척추에 있는 배수혈이라고 하는 곳에 침을 놓게 되는 척추에 놓는 침법이 있고요. 그리고 위식도랑 관련된 목이나 어깨에 침을 깊이 놔서 이걸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신경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두개골이나 이 턱관절에 있는 부분을 교정해주고 여러 가지 장치를 끼워주는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척추 자체를 비틀고 소리를 내서 교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과 위식도 자체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그 내장기 수기법이라 그래서 이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식도 이완 기법이라고 하는 요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위식도 자체에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변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증상이 많이 좀 진행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약 치료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화병과 불면을 치료하는 한약을 드시고도 많이 식도염 자체가 낮아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척추 쪽에 조금 더 잘 작용하기 위해서 그 주입기로 뽑아서 척추 쪽에 주사를 해주는
그 척추 쪽에 사용하는 약침이라고 하는 요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각각의 근육에 사용할 수 있는 약침 요법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위식도 자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건데요. 많이 증상이 좋지 않으실수록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임재원 원장님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혈자리들이나 이런 걸 또 자기 집에서 병행을 하시면 많은 호전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예, 어머님 여지껏 말씀하신 걸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천식이 있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머리도 아프시고요. 그 다음에 예. 관절이 안 좋아서 관절약도 드시고 계시고요. 예, 예, 그런 거를 유추하고 어머님 지금 음성을 통해서 어머님의 상태를 좀 유추해 봤을 때는 어머님 기운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요. 예, 그런데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어머님 기운을 도와주는 약이 아니고 그 기운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치료약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 몸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약들을 다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연세가 지금 54세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난청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님. 이게 메니에르병이라고 해가지고 이명, 그 다음에 난청, 현기증 이 3대 증상을 대표 증상으로 하는 아주 난치병이에요. 근데 이 메니에르병이 어머님이 지금 현재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머님 기운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어머님이 양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있는 증상을 어떻게든 낮춰주는 치료만을 하고 있지 어머님의 기운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머님의 상태를 봤을 때 어머님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생활이 좀 편하게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의원 한방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 부족한 제가 볼 때는 신장 기운, 폐 기운, 심장의 기운, 비위의 기운 모두 다 떨어져 있어요. 그 기운들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 예, 예.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예예. 귀가요, 예예. 막 간질간질하고, 예, 예. 혈에, 예예. 귀에 무엇이 늘지는 것 같고, 예예예. 그래가 막, 장 보고 오는데, 머리가 팽, 5분 동안, 한 3분 동안 팽 돌면서요. 예예예예. 귀가, 예예. 다음에 새 소리 나고, 아, 예, 어머니 이거 이제- 컨디션 안 좋으면 자꾸 넘어져요. 예예. 부딪히고 시간이 넘어져요. 없어서요, 어머니. 제가 답변을 그냥 드릴게요. 어머님이 뭘 여쭤보려고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어머님이 지금 너무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고 모든 게 진액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명 이석증이 온 거예요. 어머니 메니에르병이라고 진단을 아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지금 빨리 한방 의료기관에 가세요, 어머니.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병원에 계속 다니신다고 해서 이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기운이나 면역력 모든 것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서 일단 약부터 드시고 보세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보약 먼저 드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빵류나 면류나 이런 음식을 안 드실 때 평소에는 괜찮으신가요? 아니, 평소에도요, 네. 가끔 그 속쓰림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을 계속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네, 약을 드시면 증상은 좀 개선이 되시나요? 아니면 약을 드셔도 조절이 안 되시나요? 약을 먹고 나면은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나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액 있죠. 네. 예, 그런 그 액으로 된 것도 이렇게 예, 가끔 먹고 그러는데요. 네. 아름이나 겔 종류. 기침이 나거나 뭐 이러시기도 하시나요? 기침은 크게 나오진 않는데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그 네. 담이 이제 그 가래 같은 것이 이제 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제일로 그 속쓰림이 올라오게 되면은 아주 그냥 속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요. 이게 또 치료도 잘 되고 재발도 잘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돼서 증상이 좀 사라지셨다 하더라도 네. 재발이 되게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그 생활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예. 술도 많이 드시나요? 안 먹어요. 아,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이 증상 자체가 음식 때문에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요.
예. 빵이나 면류나 밀가루나 이런 음식들은 이 증상이 좀 완전히 확연히 개선될 때까지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걸 못 먹어요. 아, 네, 못 먹는 잘하셨습니다. 네, 그걸 안 드시는 게 먹으면 제일 바로 올라와요. 좋고, 이제 증상이 좀 사라진 다음에도 그걸 안 드시는 거를 당분간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럴 때는 무가 굉장히 좋거든요. 무요. 네. 이렇게 네. 밀가루나 면류를 먹고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무를 많이 드시면 무가 면의 소화를 많이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무를 집에서 반찬으로 많이 해 드시면 좋고요. 예, 한의원에 가셔서 침 예. 치료와 함께 이제 부항 치료 그리고 예. 이제 한약을 같이 복용하시면 증상 개선이 몇 주 내로 좀 빠르게 증상이 개선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좀 더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고 한약 같이 드시면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